자,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세연 SK텔레콤 디지털에셋 부사장님께서 나와 주시겠습니다. 주제는요, 이 블록체인의 미래, 웹 3.0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세연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 식사가 아직 안 끝나셨나 봐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고요. 이 30분 동안에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생각의 정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생각의 흐름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웹3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웹3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 그럴 거니까 특징, 비즈니스 임팩트 설명드리고 현재 SKT가 준비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웹3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이 정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세상은 센트럴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월드와이드 웹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인프라 위에 우리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빅테크라고도 해도 좋고, 뭐 어떤 거대 기업들 아니면 조그만 스타트업들도 자기네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뭔가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를 정하는, 그래서 고객들, 유저들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정책에 부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컨텐츠와 디지털 공간의 소유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들이 내가 만든 어떤 데이터, 내가 뭔가를 올렸거나 글을 썼거나 사진을 올렸거나 이거에 대한 통제권을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웹3는 이제 우리가 이제 92년, 3년 이때부터 인터넷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지나가면서 뭐 인터넷이 처음에 나와서 도서관에서 찾던 논문을 인터넷에서 찾고 이러면서 되게 그 유용성을 느꼈죠.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도 쓰고 카페 글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변해갔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만든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뭐 이런 이제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역사의 진화는 똑같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욕구들이 생기면서 이 센트럴라이즈드 된 어떤 빅테크 플랫폼들이 갖고 있던 소유권에 대해서 이 개개인들이 내가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이런 딜레마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웹3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웹3가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거대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독점하는 웹 대신에 웹3가 분산화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구축하고 운영하고 소유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기술적으로 받쳐주게 된 거죠. 그래서 웹3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NFT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그 한마디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데 라는 상상을 하자 그러면 조금 상상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저도 여자고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영국에서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여자가 재산권을 갖는 것이 법적으로 개런티된 게 1872년입니다. 그럼 1872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더라도 이건 100% 남편 거고요. 내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사인이나 이런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1870년 이전에 여자의 활동이 위인전에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나이팅게일 나오는 정도고, 근데 1900년도 초반도 해갖고 샤넬 뭐뭐뭐뭐 하면서 이제 패션 사업이나 뷰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토지도 이 그 양반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농민들이 갖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 다음에 재산권을 남자들만 갖고 있다가 여자들이 갖게 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또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다가 개인이 갖고 있을 적에는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남자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다가 여자들이 공동으로 갖게 되면서 그러면 남자들이 일구어던 모든 세상의 체계가 무너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들도 같이 발전하고 있고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간단하게 웹3는 기업이 아닌 개인의 손에 권력을 부여합니다. 이 센텐스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모델 같은 거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꽤 많으신 분들이 싸이월드를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싸이월드 딱 얘기 나오면 이제 바로 다 이해하셨습니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올리고 글 쓰고 뭐 음악 배경 깔고 예쁘게 꾸미고 다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다 했는데 내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 회사 계속 존속해 줬으면 좋은데 중간에 부침이 있으면서 그 회사의 부침에 따라서 나의 권리나 뭔가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웹3로 돼서 내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기업이 어떤 형태로 변하더라도 내 거는 내 건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샀는데 그 게임 회사가 망하면 내가 아이템을 얼마든지 많이 갖고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어지죠. 답답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들고 나와서 딴 데서 팔 수 있다면 쓸 수 있다면 이런 상상에 대한 욕구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인터넷 세상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많이 펴지다 보니까. 그래서 웹3에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줄어든 시간인지 늘어나는 시간인지 몰라서 22분이 지난 건지 22분이 남은 건지 확인했습니다. 웹3에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데이터 3법, 뭐 마이 데이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다 보장이 될까는 저는 퀘스천이고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내가 제작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내가 구매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나의 디지털 아이덴티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KT 뭐 미디어 같은 걸 봤거든요. 올레 TV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소장용 이런 거 사놓은 게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관두고 지금 이제 SKT로 옮기다 보니까 SKT 쪽에 BTV를 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사놓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있었는데 가져올 수는 없었죠. 돈 분명히 낸 건데 소장용이라고.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웹3 세상이 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기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다 가능할 수 있는데 다 사람의 손을 타잖아요. 사람의 손을 타다 보니까는 원래는 가능해야 되는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FTX를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좀 데미지가 큰 해프닝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안정되게 어느 날 웹 2.0이었다 웹 3.0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계속 부침이 있으면서 뭔가가 탄탄해지게 변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망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단단해지지 나온 다음에 짠 하고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 기억을 떠올리면 라이코스라는 것도 있었고 포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냥 구글만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가 대단히 많이 나와도 그중에서 명멸하고 살아남는 애가 있는 거고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커머스를
누군가가 한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이커머스의 종류가 많은지 몰랐을 거예요. 새벽 배송이니 무슨 배송 이런 게 있는지 그냥 이커머스면 다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웹3에서도 똑같이 NFT 사업을 한다. 그러면 NFT 사업 가지고도 100가지가 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야, 저 부서에서 NFT 하는데 너는 또 왜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이제 기술을 잘 몰라서 하는 무식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태까지 우리가 봐온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정령에서는 사용자들이 제작한 소유할 수 있고 디지털 소유해서 위 자산들을 이동 가능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동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기존 리거시 IT에서는 굉장히 많은 백엔드의 컴포넌트들이 있어야지 이동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 블록체인의 몇몇 가지의 그 성질들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3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져가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그게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블록체인은 이제 뭐 탈중앙화 위변조가 안 됩니다. 뭐 여러 사람이 뭐 같이 뭐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성질들을 얘기를 하죠. 블록체인 기반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지금 우리가 쓰는 이메일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DID라고 하죠. 디지털 아이덴티티 기반이고 또 하나는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는 모든 인터넷에서 인터넷 서비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카운트 아이디와 페이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페이먼트가 오프라인 페이먼트, 온라인 페이먼트, 국경을 넘은 페이먼트, 그 국가의 통화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뒷단에서의 IT 기술들이 접목이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뭐 토큰 베이스의 페이먼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많은 100가지도 넘는 모든 솔루션들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뭔가 간단하다, 편리하다라는 건 확산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3.0의 성공에는 분명히 크립토커런시가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FT. NFT가 유일무이한 소유권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웹 3.0에서는 NFT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디지털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들이 이 유저들에게 그들의 오너십, 권한을 돌려주는 역할을 웹3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웹 3.0은 디센트럴라이즈드 블록체인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퍼미션리스. 누군가가 너 들어와도 돼,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돼, 뭐 이런 아니면 어카운트를 만들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페이먼트라고 표현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페이먼트는 은행도 그렇고 새로 나오는 핀테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구닥다리의 올드 패션드 페이먼트 구조를 뒷단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앞단이 뭔가 새끈하게 만든 그런 그 화면들을 UI, UX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끌고 있지만 사실은 뒷단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용도 굉장히 고비용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준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왜 3.0이 트러스트리스라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카카오에 뭔가 회원가입을 한다,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한다, 아니 심지어는 오픈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새로 생긴 신생 무슨 커머스에 등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뭔가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엔터티를 빌어서 제가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얘기였잖아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엔터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뢰 필요 없이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왜 3.0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왜 2.0을 대체할까요? 대체할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죄송한 제가 원래 땀을 잘 안 흘리는데 지금 엄청 덥습니다. 뭐 긴장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1872년에 여성이 재산권이 생겼다는 거로 인해서
여성들이 뭔가 자기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트라이를 해볼 수, 그전에는 그냥 아기 낳고 아기 기르는 게 여성의 역할이었고요. 트라이를 해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걸 재산권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이 만든 기업이라는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전해줄 수도 있었고, 이런 변화들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디지털 그럼 에셋을 소유할 수 있고 전이시킬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게임 회사에서 얻은 거를 딴 데로 옮길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만든 NFT 마켓플레이스의 탑포트에서 산 뭔가의 NFT 그림을 딴 데 가지고 가서 장식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요만한 그림 하나에 30만 원, 20만 원 하는 건 무슨 일일까? NFT에 왜 열광할까?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열어놓고선도 솔직하게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세대가 다르면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들도 달라지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늠을 하면서 서비스 프로바이딩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싸이월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에셋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장 이렇게 확 닿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게 소유권, 재산권, 권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 움직임이 있고 난 다음에 법제가 약간 뒤따라서 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생긴 게 아니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생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고들이 생기고 많은 관심들이 벌어지면서 이 정부에서 무슨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뒷북치면서 논의하는 게 어쩌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그 시나리오에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웹 1은 뭐고요, 2.0은 뭐고요, 3은 뭐고요. 근데 되게 드라이하게 와서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좀 웹 3.0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림, 많이 보시던 그림이지만 제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박사 논문을 쓸 적에는 박사 못했습니다. 어쨌든 트라이 했을 적에는 도서관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걸 가지고 논문을 찾았고, 그 논문이 저는 함부르크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행공대에 있다 그러면은 사서한테 가서 저 이런 논문 빌리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다가 뭐 팩스를 보냈는지 그렇게 해갖고 제가 봤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논문을 몇 개를 해서 프린트를 해갖고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읽고 내가 쓰는 논문이랑 관계 있나, 뭐 참고할 게 있나 이러고선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했던 논문을 쓰는 건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클릭 해갖고 뭐 단어 몇 개 쓰면은 관련된 게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게 사실은 웹 1.0의 인포메이션 쉐어링, 처음의 목적도 인포메이션 쉐어링이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연구를 같이 하는 그룹이 내가 하는 연구를 저쪽과 공유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인터넷이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나오면서 누군가가 좋아요 뭐 이러면서 블로그 올리고 카페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웹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비즈니스는 광고하고 커머스 사업이에요. 근데 웹 1.0에선 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람들이 일단은 투자를 많이 받아서 서바이벌을 했고요. 근데 고객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었었고, 2004년쯤에 이제 광고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잡스 형님이 2007, 8년에 아이폰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은 리드만 됩니다. 2.0은 라이트도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되게 건조해서 그래서 라이트 돼서 뭐가 바뀌는데 뭐 이러지만 카페 생각하면은 좀 얘기가 다르고요. 3.0에서 이제 거기 소유권까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차이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탈중앙화 거버넌스, 그러니까는 디스트리뷰티드, 디센트럴라이즈드,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지만 AI 기반, 디지털 자산 소유권, 가상세계 메타버스 생태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왜 3.0이 발전을 하면 웹 2.0은 다 무너지고 샥 가나?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한 몇 달 됐죠, 발표한 패스워드 리스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패스워드 리스. 이러면 안 되죠. IT 무슨 관련 오늘 컨퍼런스 아니었어요. IT에 관심 있는 분들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패스워드 리스에 대해서 애플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달 전에 발표를 했고, 그러고서는 연말 안에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손에 잡히게끔 할 겁니다. 네. 패스워드 리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 패스워드 안 써. 그 파이도로 하거나 내 얼굴 하거나 생체 인증하거나 간편 번호 넣거나 나 패스워드 안 써. 나도 패스워드 리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띵 틀렸고요. 패스워드 리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이 더 이상 고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애플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변화가 생기죠? 3개월에 한 번씩 패스워드 바꾸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해킹을 하려고 해도 해킹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겠죠? 근데 뭐가 달라져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고객에 대한 거를 갖고 있지 않고 대신에 내가 갖고 있죠.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완벽한 웹3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웹3로 가는 중에 2.3, 2.7 정도의 그들의 대안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그들도 웹3로 이 세상이 가야 되는 니즈가 있다는 건 아는데 자기네가 빅테크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 때려치고서는 탈중앙한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뭔가를 내줘야지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저의 해석이 그래서 패스워드 리스가 나오고 SKT는 개발 완료했고 연말 안에 적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럴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는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패스워드 리스로 들어가면 패스워드 리스를 한번 쓰게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는 저희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서버에 삭제하는 걸로 할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희가 갖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객들을 전이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웹3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를 엄청 나갈 거지만 웹 2.0이 갑자기 무너지게 두 개 다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면서 고객이 선택을 할 거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은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여기는 전통 기업들이 웹3 기업 도입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터가 안 된답니다. 포인터가. 그래서 리서치하고 있는 거 100개를 이제 시가총액 100위 기업을 따져봤더니 어쨌든 그 중에서 24 더하기 27개가 개발 중이거나 뭐 프로덕트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웹3에. 그래서 웹3 특징과 임팩트를 보면 자료에 다 있습니다. 크게 프로토콜 레이어와 인프라스트럭처, 유저 케이스, 액세스 레이어인데 보통 저희가 IT의 스트럭처를 나누면 밑에 네트워크부터 해갖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 액세스 레이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딴 데는 없는 거죠. 여태까지 웹2에서는 액세스 레이어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액세스 레이어를 각각의 서비스들이 유스 케이스가 그냥 자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액세스 레이어는 지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으면 하나의 패스워드, 하나의 나의 프라이빗 키만 있으면 어디 서비스들도 그냥 들어가게 하는 구조의 아키텍처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10억 이상, 1조 이상 규모의 사업들이 뭐 메타마스크, 블록체인.com 뭐 등등등등 이 각 레이어들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은 프로토콜 레이어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고 인프라 레이어에서는 DAO, 거버넌스,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 저장 공간, 유스 케이스는 메타버스, NFT, 디지털 트윌 요새 우리가 핫하게 이게 뭔가 블록체인의 꽃인 양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레이어에 암호화폐 지갑, 브라우저, 어그리게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호화폐 지갑이 존재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는 회사도 있고 모르는 회사도 있고 일반인들도 알기도 모르기도 하지만 많은 은행들이 지금 지갑에 올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웹3의 요소를 접목해서 효과를 볼 수, 그러니까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SK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웹3를 접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서비스는 뭐지? 아니면 그대로 냅둬서 아직도 당분간 쭉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건 뭐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어떤 걸 웹3를 개념을 좀 접목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웹3가 흥하기 전까지 끝까지 지금 비즈니스를 가지고서는 이제 돈을 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웹 2.0에서는 회원 수가 많고 자주 방문, MAU, 회원 수, 이걸로 이제 투자도 받고 다 합니다. 근데 웹3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원 수 개념을 어떻게 바꿀까요? 자주 방문한다는 게 뭐가 될까요? 되게 달라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웹 3.0에서는 그 가치 측정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돈은 하나도 못 벌어도 5년, 6년 적자래도 쓰는 사람이 많으면 MAU가 높으면 그럼 뭐 조단위 밸류에이션이 막 나오잖아요. 되게 옛날에는 어쨌든 돈은 벌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돈도 못 버는데 계속 빵꾸 나는데 이게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서 나오는 현상. 아마존도 처음에 뭐 7, 8년 그랬었고요. 우리 쿠팡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웹3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3에서는 이런 기술 중심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중심, 일반 유저들, 뭔가를 창의적으로 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심축이 지금은 뭔가 기술을, 편리한 기술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축에서 이제 옆으로 조금 옮겨갈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한 박자 놓친 IT 기업들이 그럼 지금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P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신원과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즈 케이스 레이어 위에 이 액세스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신원과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들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내 자산과 소유권과 내 아이디와 이걸 다 들고서는 아무데나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체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신원증명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증명과 양도는 사용자가 내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을 통해서 실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SKT의 레디니스를 3분 남았는데 퀵하게 넘어갈게요. 저희가 웹 2.0에서는 패스라는 신원 확인 서비스가 있고요. 페이먼트 휴대폰 결제가 있고 모바일 지갑 웹앱 형태로 이니셜 서비스를 유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웹 3로 가면은 웹 3 지갑 저희 출시했고 탑포트 NFT 마켓플레이스 자산에 대한 이동이나 유통을 담당하고 이니셜이라 해서 분산 신원 증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다 동떨어져 있냐? 그게 아니고요. 모바일 지갑을 통해서 웹 2와 웹 3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이게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끌고 가다가 언젠가는 이쪽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인프라와 서비스에 약간 회색으로 돼 있는 여기 왼쪽에 위에 2개 빼고는 저희가 거의 다 손을 대고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이라는 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를 런칭한 지 한 3년 됐고요. 많이 안 알려 있지만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 전부 다 생태계를 넓혀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끽끽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포트는 올해 8월 3일 날 런칭을 했고 지금 10,000개인가 13,000개 그 민팅해갖고 올라오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꽤 많이 그래도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어렵게 시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오픈시나 이런 데서 2차 거래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준비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서만 판매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탑포트 서비스 중에서 기존의 IT 패스워드 방식이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직접 관리되는 사유자 소유 월렛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월렛을 하나 받으면 그게 사파리가 됐건 크롬이 됐건 뭐 핸드폰이 됐건 웹이 됐건 다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지갑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 기간 없이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는가. 그래서 이니셜과 웹3 지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자 없이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걸 이제 탑포트와 웹3 지갑의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탑포트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 세계가 어떻게 연관을 짓는 분야에서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차별점은
지금 현재 메타마스크가 잃어버리면 복구 안 되고 뭐 모든 브라우저에 다 되지 않고 뭐 이런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저희는 보완해 갖고서는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려도 복구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웹3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이 있고 뭐 가상자산, FTX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촉진해야 된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면서 촉진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나 어떤 뭐 사회적 이념이나 문화가 바뀔 적에 그 취지는 항상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 가운데 의도적이든 아니면 아직 미숙하던 실수들을 하는 거고 그 실수들을 조금씩 덜하게 만드는 게 규제라는 걸로 조금 보완을 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달았고요. 그래서 그 웹3를 위해서 사용자 제공 가치는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독과점을 극복하고 데이터 소유권 증명하고 보안 신뢰성, 편의성, 그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나 비즈니스 모델, 어떤 새로운 세상, 비즈니스 세상에 새로 여는 이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분 마쳤습니다. 딱 1초도 안 틀리고 마쳤습니다. 되게 빨리 얘기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웹3 세상으로 가게 될 거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닐 거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고 하면서 가게 될 거고 그 와중에 SKT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고 미숙합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조금씩 더 보완해갖고 잘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